네, 오늘 두 프로와 함께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스마트 PB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코스피 빨간불을 지키고 있긴 한데요. 살짝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버텨주는 종목,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코스피 견인 쪽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서 집중되고 있는데 그 수급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현대차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 2위 종목으로 강하게 수급이 또 들어가고 있었던 오늘장인지라 이 부분부터 저희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네, 오신 걸 보니 또 일주일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 투톱의 동반 반등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실어서 살펴봐야 하는 장인 건가가 궁금합니다. 그냥 한국 시장을 사고 싶어서 인덱싱적인 성격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둬도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요? 그 두 가지가 저는 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그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으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줘야 돼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특히 이제 지수 상승폭을 좀 늘리면서 어제 하락을 그대로 이제 되돌리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그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의 강세가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지수 플레이 를 조금 이제는 아직까지는 물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이제는 순환매라든가 종목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서서히 이제는 지수 플레이를 조금은 시작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어제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결국 또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요약하면은 빅테크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AI 시장의 결국은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그 요인,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트렌드, 어떤 이런 부분들 시장의 중심, 결국 이런 그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확산이 미국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거기에는 그 중심엔 또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에도 이런 미국장이 그대로 좀 오늘 우리 증시로 좀 옮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이끌고 있지만은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는 부분은 역시 이런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수 플레이가 조금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이런 AI 붐에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불어온 AI 특수 그리고 그 속에서 반도체단의 플레이가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8만전자에 왜 이렇게 의미를 담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좀 우리가 회복시켜 놓고 생각하고 싶은 그냥 저마다의 개인마다의 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디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은 어떤 의미일까요? 별 의미는 없고요. 예, 일단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HBM 시장을 이제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포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2위죠.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 16%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TSMC 거를 얼마나 이제 좋은 물건들을 뺏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1나노급, 1.4나노급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맡겨주는 회사가 있어야지 만들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거고요.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HBM도 어제 뉴스로는 또 이제 12단 관련돼서 3 관련돼서 약간의 이제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조율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오히려 SK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싸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체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의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같이 방향성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오늘 간만에 그래서 좀 쉬었던 이제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아무 뉴스가 없는데 한 뭐 10%까지 장중에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시장에 돈이 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 하는 이유가 뭐 어제 좋았다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오늘 확 빠져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 건 그나마 코스피가 오늘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 잘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내일은 한번 또 2779를 뚫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미국은 연일 신고가인데 우리는 이제 신고가를 아직도 경신을 못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또 이 와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내일은 또 코스피가 쉬고 코스닥이 올라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는 있으니까 이게 돈이 없다고 느끼는 게 대형주 움직이면 뭐 중소형주들이 다 그냥 뭐 다 쉬어버리죠. 스탑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빠른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에서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예, 좋은 거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내 순서 돌아올 때까지 좀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빠른 순환이 있고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빨간색이긴 하지만 내리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는 생각거리를 참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뭐 아까 전에 살펴봤다시피 SK 하이닉스 쪽에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앞전에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센터장님 이수페타시스는 딱히 어떠한 호재라는 뉴스가 없었음에도 그러니까 최근 뉴스 찾아보면 애플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가 가장 최신이었거든요. 이게 동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이제 4공장 가동 임박이다 이런 기대가 오늘 이렇게 또 딱 맞아 떨어져서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이제 추세는 확실히 열어줬다라고 판단하고 쭉쭉 이어가십니까? 사실 이제 한 2주 전쯤에 이스페타시스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신고가였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지금 오늘 다시 신고가거든요. 딱 2주 만에 다시 이제 들어온 그러네요. 건데 예. 결국 그런 거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신고가 치고 가는 건 좋은데 뭐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그냥 뭐 테마주처럼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살 기회 주면서 쉬었다가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대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오늘은 사실 이스페타시스의 개별적인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그 때가 되니까 올라준다. 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결국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그런 눌림목을 주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눌림목이 나온 자리에서 올라주는 그런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클라우드 AI 뭐 수혜주다. 점점 이 어떤 그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고요. 뭐 또 애플 또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결국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에서 그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주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한미반도체도 결국 중간중간에 눌림목을 주면서 계속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도 이제는 모양 자체는 상당히 좀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우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 대형주 이외의 장비라든가 이런 그
그 어떤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또 하나의 대장주로 지금 떠오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실적 개선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더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는 종목의 특징은 신고가에서 계속 또 신고가를 만든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수페타 지수도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추세는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유리기판으로 묶어서 봐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JNTC가 어떻게 보면 화웨이 쪽 원래 최대 협력사로 움직임이 있다가 유리기판 우리도 할 거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요. 뭐 SKC도 오늘 신고가를 갖고 JNTC도 오늘 흐름이 나오고 이걸 유리기판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빠른 순환 중에 스쳐가는 거라고 보세요?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유리기판으로 묶기에는 이제 SKC가 쉬고 있죠. 어제 오늘 쉬고 있기 때문에 JNTC는 유리기판보다는 이번에는 휴대폰 관련돼서 지금 화웨이 쪽에서 뭐 추가 수출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가 원래 하는 게 유리기판을 묶인 이유 자체가 커버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커버글라스가 말 그대로 껍데기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터치하는 그거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수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JNTC가 테마주로 묶여 있으니까 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작년에 285억 벌던 회사가 올해는 1,000억 이상 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5배, 영업이익이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1분기에도 318억이 나왔고요. 2분기에도 뭐 조금 줄어들겠지만 269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1분기 실적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탄력받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회사는 좀 제가 볼 때 유리기판으로 묶인 게 오히려 좀 악재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본업 쪽에서 실적이 또 잘 나와 보이는 쪽인지라 우리 이쪽 유리기판 테마로서 그냥 넘겨짚지 말자. 이거 관점 하나 세워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안 오른 반도체 주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반도체도 있지만 가고 있는 반도체가 눌림의 잡자라는 이야기밖에 사실 지금은 우리가 못 떠올리겠거든요. 그러면 안 오른 쪽에 있어서 생각하는 전략은 유효한 시장 맞을까요? 사실 이제 그 뭐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뭐가 안 올랐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지금은 약간 뭐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덜 오른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덜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사실 오늘 뭐 장비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또 이제 그 고점을 뚫는 종목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오른 쪽을 찾는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안 오른 종목을 찾기보다는 안 오른 종목을 찾아서 그게 10% 오르게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는 종목의 그 눌림목 아니면은 그 차익 매물 소화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에서의 종목들이 쉬었다 가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테크인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세를 이끄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눌림목에서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대응이 지금은 조금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그러면 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내에서 여러분 좀 그 기회를 찾아보는 것으로 반도체는 전략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4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 한번 흐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이쪽도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흐름 무섭게 가고 뒤에 기아도 있었는데요. 역시 기관 순매수는 역시나 1위에 현대차, 3위에 기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인도 IPO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주환원도 있었고 원래 북미에서 잘 팔았어 요거였잖아요. 근데 트리거가 된 것은 현대차 쪽에서 공시 내놓고 이렇게 잘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 인도 쪽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 일단 현대차, 기아 이제 둘 다 저평가돼 있죠. 뭐 지금 말도 안 되게 싸죠. 작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기업인데
밸류에이션을 너무 허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PER 5배에서 6배 사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 피크아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피크아웃 계속 지금 벗겨내고 있는데 피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믿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인도 IPO가 약간 좀 촉매 역할을 좀 했고 최근에 또 뭐 루머라고 이제 일축했지만 사실은 뭐 그 경영권 관련돼서 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 이유 없이 현대글로비스 다시 또 올라오죠. 예. 6% 이상. 현대글로비스가 올라야 정의선 부회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사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 여전히 저 더 갈 걸로 보는데 이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가버넌스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조만간에 어떻게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제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뭐가 있으니까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 생각해보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계속 나왔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한 3번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예. 그런 비슷한 시리즈로 갈 거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를 제휴모직을 합병했던 것처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뭐 합병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현대차랑 부품주들 여전히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방향이 제대로 돌아가야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그러면 좀 때를 만났다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괜찮을지 이건희 대표님 그러면 완성차 쪽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부품사 쪽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저평가라면요? 개인이라고 하면 그냥 저는 오히려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빠지죠. 화신.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질 때 조금 더 눌리면 한 5일선 조정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 오히려 사시는 게 이게 낫다. 빠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가 여기서 10% 올라가도 부담스럽겠죠. 아무리 저평가여도 대형주가.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현대차 뭐 배당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좀 안 그러신 분들,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품주들이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한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가 기회로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 관점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이런 부품주들이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섹터와 같이 큰 추세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요? 조금은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가 뭐 음식료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게 뭐 업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가장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해외 수출.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철저하게 내수주로 분류가 돼 있다가 이제는 수출이라는 어떤 강력한 엔진을 달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이끄는 어떤 하나의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카테고리에 완전히 묶여 있다가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완전히 좀 이제 그 넓은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국면에서 어떤 주가가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이었죠. 계속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항상 보면은 자동차 그 대장주들하고 연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한 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자동차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어떤 성향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뭐 앞에서 이제 저도 화신 이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 좀 빠질 때 사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 하루에 뭐 그러니까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분명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 조금 더 이제 지금 고성장성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자동차 부품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격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에서 성장주적인 성격을 가면서 추세를 만드는데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법 또한 중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확산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까요? 일단 인도에 공장 만들고 또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잘 팔리고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쪽까지 좀 열어볼 수 있을지. 근데 워낙 지금 2차 전지 투심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봇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지분을 85%까지 늘렸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죠. 그런 움직임 보면 좀 이런 현대차의 행보가 확산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있어서 이건희 대표님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붙으면 더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자동차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걸 가지고 도요다가 뭐 사갈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은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이고 사람이죠. 네.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또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정의 전환이 생길 때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제는 로봇으로 가고 싶은 거죠. 예. 자꾸 뭐 파업하고 그러는데 현대차 파업 뉴스는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정년퇴직하면 이제 신입사원들 안 뽑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걸 화두로 해서 현대차도 또 한 번 이제 로봇 기업으로의 또 이 레벨업은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아직은 이제 도입 단계, 이제 뭐 일부 회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스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 걸로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로봇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지금. 뭐 붙였다 뗐다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곧 펼쳐질 건데 제가 볼 때 뭐 내년 정도면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기로 바뀌었죠, 유압식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 영상을 보면 거의 지금 뭐 테슬라가 보여줬던 그동안 모든 AI 그 로봇이 보여줬던 것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잘 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올해가 인도법인 상장 목표고 또 내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로봇주에 대한 투심 확산, 과연 그 시기에 있어서는 언제가 될까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면 좋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군요. 오늘 두 분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대표, 이동근 센터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